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8월. 여러분들은 8월을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뭐 무덥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와 이건 뭐 테마주 장세다 라는 말 이외에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초전도체 가고 나서 맥신이라고 또 새로 나왔어요. 맥심 아니라 맥신.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이슈도 함께 점검을 해보고, 지금 미국 국채도 좀 난리라서 오늘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바로 모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저는 갑자기 무슨 맥심이라고 해서 맥심 커피인데 왜 동서식품이 뭐가 문제가 됐나? 왜 그러지? 그래도 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는 여자 순진하다. 넌 커피 생각했냐? 응. 난 야한 남자였지. 지금 포즈 하신 거예요, 포즈. 선생님?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다. 그 휴가 가는 장병한테 너 가서 맥심 사와 이랬는데 커피를 사왔어? 사갔다고. 그래서 그분 사진 딱 찍고 댓글에 누군지 모르지만 쟤 복귀하면 큰일 났다. 인터넷 수저에서 올라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구나 했는데 무튼 선생님. 근데 네. 맥시는 나는 글쎄,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초전도체 맥신도 보니까 그러니까 뭐 특수 섬유가 됐든 아라미드가 됐든 탄소 섬유가 됐든 뭐 차량 이렇게 특수 물질로 잘 전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오죽하면 이런 테마를 자꾸 양성을 할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계속 밀자 우리는. 그 선생님 맥신이 뭔지 저는 안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살짝만 정리하자면 맥신은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고 있는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전기파를 흡수한다고 하는데 여러 금속 화학물과 조합할 수 있는 2차원의 나노 물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테마주로 휴비스, 나인테크, 코닉오토메이션 등등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초전도체가 아니에요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살난 상황에서 맥신이 부상을 하면서 테마주로 가네? 계속 가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는 초전도체보다 약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선생님, 초전도체는 야 이게 진짜야? 아니야? 이런 문제라면 맥시는 상용화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초전도체나 맥신에서 이렇게 딱 들여다 보니까 매출단 크게 영향 미칠 거 없어.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해갖고 아모센스라고 있어. 맥신 관련주예요? 아모센스? 아모센스. 그게 이제 현대차 그 밴드 수소 연골고리인데 이런 것들 올라가면 자동차 부품이나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나 그러니까 이제 막 확산이 될 수 있어. 이게 산업적인 용도로 직접적으로 사용을 될 만한 거와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특수물질이 가니까 UA에 날아다니는 거. 초전도체도 유해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초전도체 끝났냐? 안 끝났다고 봐 나는. 근데 초전도체 선생님 이거는 사실 기다 아니다 하다가 그거 잘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8,000원대 원익 IPS 사갖고 16,000원까지 가서 14,000원에 팔았잖아. 그때 왜 팔았냐? 분명히 아니다라고 누가 또 떠들 거다. 나오기 전에 때려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오면서 하종가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하종가 한 번 반이나 계속 빠지는데 안 빠지는 자리. 딱 8,000원과 7,000원 사이. 그럼 난 원익 PN 또 살래. 근데 선생님 아니다 해서 정말 아니다로 쭉 흘러갈까봐 못 사는 거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상관없어. 그럼 다른 것도 똑같이 원익 PN에는 차량 충전소로 또 약을 만들어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욕한데 이거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고려대강처럼 이 테마로 가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엮여서 급등한 경우에 이 메인 줄기가 남아있는 종목 위주로는 우리가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듯이 계속해서 수익률을 봐도 괜찮다. 초전도체로 가면 또 땡큐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바닥 들어와갖고 이제 기계 알고리즘이 이제 롱으로 갈 것 같거든. 18만 원대 현대차는 20만 원, 2만 원 뛰기. 그 다음에 7만 7천 원짜리 기아는 9만 원은 안 보고 한 8만 5천 원짜리. 그럴 때
또 우리 그 지금 물려 있는 디스플레이테 현대공업. 그럴 때 원이피엔이 같이 가. 아, 모니피엔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팔은 화신이 급락을 했어. 그 다음에 또 이지 3만 원에서 3분의 1 토막됐어. 이제 안 한 지 오래됐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디프리파다. 이런 게 다 또 우리가 가장 차량 경량 얘기 나오면 또 코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테마는 계속 지금 이 아이디어가 뭐 이름 똑같. 맥신. 그게 또 나왔지.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는 뭘 믿어? 우리? 재생의학을 재생의학을 믿잖아. 재생의학. 오늘 그 종목 중에 재생의학을 끌고 가는 동물과 연결된 거에 CTC 바이오가 상한가 또 쳤어. 이것도 경영권 분쟁이야. 그러니까 요새 보면 경영권 분쟁을 하거나 뭔가 할 때 지금 재생의학 바이오에서 이렇게 종목별 그동안 주구장창 떨어뜨린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우리 테마하면서 초전도체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니까 이 부분 먼저 짚어보면 파워로직스 정말 운이 좋잖아요. 시장 박살났을 때 거래 정지가 됐는데 근데 오늘 하한가까지 좀 갔다가 또 낙폭 좀 줄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오늘 하한가 쳤을걸? 하한가로 마감을 했나요? 그럼 저희가 방송을 장 마감 하한가요? 이후에 하긴 하는데 15,000원. 이거는 지금 7,000원대에서 21,000원까지 갔잖아. 네. 나는 10,000원 이상에서는 절대 안 사. 파워로직스? 지금 15,000원이니까 하한가 한 번 반 더 쳐야 돼. 이게 운이 줘서 거래 정지 한 번 당했잖아. 그리고 그 사실 그래서 거래 정지 때 거가 금요일장에 반영이 더 돼서 더 크게 빠진 거잖아요. 아니야. 그건 어저께 아니에요? 됐으면 어저께도 하한가야. 그러면 오늘까지 거래가 됐으면 얘는 오늘 10,000원 정도 와 있을 거라고. 그럼 10,000원 이하부터 한 10,000원 이하부터는 하저가는 안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전에는 7,000원대에서 급등했다면 네. 이번에는 한 8,000-9,000원 정도까지 빠지면은 또 다시 파워로직스도 다른 테마도 있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테마로 연결이 되죠? 이것도 기본 메인은 초전도체 아니야. 초전도체 아니고 초전도체. 이 종목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업황의 순수한 걸로 얘 대주주가 탑엔지니어링이거든. 대주주가. 그리고 얘의 이 매출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할 때 얘가 주로 뭘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에너지를 주느냐 그걸 들여다 봐야 되거든.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어떤 매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 얘는 내가 보기에는 하는 게 무지 많아. 그런데 나는 주력을 어떤 주력을 지금 보고 있냐면 이것도 뭐라고 그럴까? 전기차. 그 다음에 전기차 연결고리에 얘가 그 리튬 이온 이 연결고리가 더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자꾸 휩쓸렸는데 전기차 2차 전지 순환으로 할 때 오히려 이 에너지가 또 다시 갈 수 있거든. 그러네요. 2차 전지주 갈 때 또 리튬 관련주들 움직였으니까. 리튬 전지, 리튬 이온 전지 이런 것들 게임이 더 나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고려제강은 가독도가 있어. 그다음 원익PNE는 충전소 에너지가 있어. 그다음에 파워로직스는 초전도 아니래도 좋아. 다만 7,000원과 8,000원이 매력이다 이거지. 가격대가. 그리고 다른 걸로 엮이면 그리고 그 정도 가격이면 이 기업이 또 전체적인 에너지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요번에 그 갖다 예를 들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매출단 나오고 이러면 괜찮단 말이야.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초전도체에 엮여갖고 그냥 헐 2만원. 배 아파 죽겠어. 10,000원에 치자 사서 10,000원 넘을 때 신난다고 팔았더니 거기서 따블로 가. 선생님이 내리길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언제 내려? 야 내렸다 가볍네 가자 뿅.
근데 그거를 원위PN으로 갔으니까. 그래. 근데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략을 줄 때 매력적인 가격대는 얼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올랐을 때 때려야 된다 이렇게 주시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네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뭐가 막 씌어서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하락을 했을 때는 물타기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매출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기업이면 그냥 끊더라도 뭐 어떻게든 전략을 할 텐데 다른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봄직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따라갈 때 바닥에서 따블라는 걸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한 7, 8천 원에 놓쳤어. 그럼 놓쳤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워야지. 15,000원에서 2만 원대 그걸 왜 사? 놓쳤지만 조금 더 발빠르게 따라가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이미 했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나 생각에는 기회 안 줄 수 있어 이거는. 근데 선생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전기차, 리튬 이온 전지, 뭐 2차 전지 갈 때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7, 8천 사서 14,500원 목표로거든. 그러니까 2만 원은 또 힘들어 이거는. 2만 원 기업은 아니라고. 사이즈가 7, 8천에서 15,000원에서는 적정해. 근데 이걸 2만 원까지 끌고 간다. 초전도체 투기적 에너지가 붙었으니까 가능한 거였지. 이 기업 자체로 놓고 보면은 그냥 오버슈팅 자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15,000원에서 2만 원 사셨던 분은 이번에 7, 8천원 반드시 한 번 더 사셔야 돼. 그래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같이 파셔야 될 것 같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여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사실 말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근데 막 따라갔다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음 주가 초전도체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야. 왜요? 부정적 시각으로는 초전도체 전문 회에서 결과물이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 근데 나는 장담컨대 걔네들 부정적으로 나온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해서 부정적이면 그 생각이 거기 들어가서 부정적 결과가 나와. 근데 나는 긍정이 될 것 같대 하면 그게 또 생각이 들어가서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에 더 커 보이고. 이게 마찬가지. 이게 이제 레시피를 올린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했는데 맛있고 엄청나게 원더풀해. 손맛 들어가고 그 미세한 변화인데 그 조합지도 몰라. 손 이렇게 탁 쳤는데 이 양만큼 이렇게 조금 들어가던 그게 조합이 돼서 성공했어. 마치 그분들은 성공한 거야. 근데 부정시각으로 해서 막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 근데 실패했어. 그래서 초전체 결과물이 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수많은 집단이나 전문가들이 지금 그 레시피대로 막 따라 할 거거든. 그럼 이거는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다. 누구는 실패했다.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거에 따라서 위치 딱 보고 이것도 계속 지금 두 번째 하신 분도 계셔. 오. 위에서 팔고 사고. 밑에 사고 팔고 사고. 이거 계속 갈 수 있어. 근데 대신 이런 것들은 테마주잖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작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게 테마로서 사그라졌을 때는 마이너스 20, 30%에서 끊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데 나는 7, 8천에 사면 그런 현상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요컨대 매수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이게 위치가 중요하지. 내 위에 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밑에 누가 얼마나 근데 있느냐. 15,000원대에서 이게 진짜 아니면 7, 8점은 이건 뭐야? 거의 마이너스 50%까지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항상 떨어질 때 나눠서 사야 돼. 오늘 그래서 원익PNE를 반만 사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음 주에 부정적인 보고서 나와서 한 번 더 빠지면 한 1,000원씩 빼야 돼. 이런 거는 8,000원에 샀어. 다음은 7,000원과 6,000원 사이에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어. 거기서 사서 평균단가 조절됐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테마로 갈 때 또 파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초전도체 테마는 상한가 한 번 반이 쉽게 나오지만 이거를 충전소나 이런 걸로 간다면 그 30에서 50 정도. 또 뭐 좀 낮춰야지.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지금 더블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한 50%만 나와도 다른 테마는 그렇게 에너지를 좀 바꿔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요즘 테마주가 진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여러분들 따라가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 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를 내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안 갔는데 엄청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타면 나는 시장에서 소외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마음에 가시는데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다. 이런 종목들 보실 때는 그리고 절대 상한가 다음 날은 따라가지 마. 상한가 다음날. 요새는 오늘 성신양의 그 네옴시티 수주했다고 해갖고 800억에서 상한가 시간을 쳤어. 오늘 올려놓고 죽이는 거 봐. 11,000원까지 왔다가 장대. 그러니까 요새 이바 선수들이 시간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재생화학 갖고 있는 그 어느 날에 차바이오텍, 차백신영은 CM제약의 시간에서 상한가를 보실 수 있다 장담합니다. 그 만약에 선생님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때려요? 때려야지 당연히. 때려야지 당연히.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푸르르 할 테니까 윗골이 달릴 올려놓고 테니까. 이게 왜 그런 매매를 하냐, 물량을 걷어서 털어내기 위해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죽여버려. 올려놓고 죽여버려. 그러면 5,000원, 10,000원이 우리한테 크잖아. 그쵸. 걔네들한테는 이게 보합으로 생각하고 물량을 여기서 다 걷어가는 거야. 다 털리게 하는 거야. 그거 나서 땡겨버리는 거야. 그런 에너지니까 대충 시간이 예를 들어서 차바이텍부터 3만 원 올 때까지 그냥 70%는 냅둬. 대신 천주에 300주 같은 경우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오늘 차백신연구소 내가 대드 6,200원 잡아줬어. 네. 6,400원까지 가서 6,200원께. 그럼 천주에서 300주나 500 팔아보는 거야. 그리고 500원, 700원 빠져. 그럼 바로 또 껴넣는 거야. 그러면 하시라고. 선생님 이제 윗꼬리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잘 이용하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말했던 시장에서 한 종목 가지고 위아래 이런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를 해보자 라는 전략을 세워드렸고 거기에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시장 우리가 이슈를 제일 뜨거운 거 먼저 짚어서 봤으니까 시장의 큰 움직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환율이 오늘 좀 진정되긴 했지만 환율 계속 올라가고 미국 국채가 4.31%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엑시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포 만들지? 난 무시하라 그래. 아니 선생님 어떻게 무시해요? 매크로 무시하자. 미국만 하면은 아유 그래 하겠는데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2008년이 재현될 수 있다. 중국에서 불안하니까 이런 금융 세력들이 아시아 전체로 그냥 엑시트를 하는 거 아니냐. 한국도 같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이 난 싸그리 커요. 무시. 아니 선생님 싸그리 무시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또 짚은 이유가 지난주에 중고인 관광객 허용이 됐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게 중국 내수 상황이 좋지 않아. 그리고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 거야 라고 했는데 부동산 리스크가 터져? 요컨대 부동산 리스크가 커진 중국은 불안하구나. 불안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영향을 줄 거고 그럼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무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 광안 개발하면 우리가 9,000원 10,000원 벌는 산 거 15,000원대 다 팔아나갔어. 그리고 나서 12,000원과 13,000원은 다시 사자 그랬어. 지금 14,000원까지 해서 잘 지지해. 여기서는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안 할래. 근데 13,000원 하면 또 들어가 볼래. 그것도 위치가 중요해. 그냥 위치로만. 근데 내가 왜 다 매크로를 무시하냐? 이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 껴있어. 우리가 샌드위치로 껴있잖아. 근데 껴있는데 우리가 우클릭으로 미국에 붙었지. 완전히 이동을 했어. 중심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게 지금 얘기하는 매크로 왜 무시하는 게 논리적으로 경제적 시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부동산 갖다 해서 지금 몇 개월 터지냐? 터져 위험하더라도 중국 시스템엔 전혀 지장이 없어. 부동산 리스크가 터져도요? 근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던 거잖아요. 확산 안 돼. 중국 내부적인 이슈로만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뭐 파산시키는 게 외국인만 안 주는 거야. 돈을? 흥하치네? 그리고 국내 애들은 그냥 풀어가. 근데 선생님 뉴스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지는 모르나 일단 중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럼 그 시스템으로 유예를 시키면서 풀어나갈 수 있어. 헝다도 망가지고 나를 치지만 끌고 가잖아. 그 다음에 이거 뭐 백개원이 더 큽니다. 불안하는데 끌고 나가. 대신 뭐의 흐름이냐면 나는 이게 미국이 공격을 했어. 지금 미국과 중국은 나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봐. 옛날 같으면은 총칼 갖고 싸우니까 총칼 대신 싸우는 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에서 이제 무기로 싸우는 거고 얘네들은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터진 거의 가장 큰 원인이 나는 자넷 앨런이 중국 갔잖아. 네네네. 뒤통수 딱 맞고 온 거야. 채권 좀 사줘. 우리 국채 좀 사줘. 우리 국채 지금 계속 해야 돼 했는데 안 사준 거지. 안 사줘. 미쳐서 오히려 팔아. 이놈들 봐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주는 나라들이 없어. 근데 국채를 공급해갖고 풀어야 돼. 왜냐면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때 전략이 전쟁을 일으키든지 공포막대기로 달러 불태우기 전략으로 가는 거야. 달러를 불태워? 달러 불태우기 전략. 지금 불태우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야. 그 가장 취약한 게 우리나라나 기축통화 아닌 주변 국가들이 난리치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네가 간단히 해서 달러 내가 미국이야. 너한테 달러 빚으로 1억 달러를 줬어. 선생님이 저한테 빚을 지셨어요? 1억 달러? 오케이 컴온. 그래 난 그 난리 났어. 그럼 달러 강세 만들어 갖고 1억 달러 5천만 불만 줘도 같이 퉁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야. 달러 강달러로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2달러를 줘야 되는데 1달러. 환전했을 때 1달러만 줄 수 있게. 그렇게까지는 못 만들지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죽어나는 건 우리 기러기 아빠들 난리 난 거야. 옛날에는 우리 자녀 10만 달러 보내려면은 1250원과 1280원에 보면 비상금이 조금 남았는데. 1340, 50원이니까. 근데 이게 더 칠래니까 이게 차이가 10%가 더 15% 이게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달러 불태우기 전략으로 가는 거야. 이게 영원히 안 가. 영원히 안 가? 단기적이다. 왜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보면 요거가 대충 마무리되는 게 나는 9월 연준이나 10월 달. 근데 선생님 지금 이제 강달러 현상이나 이런 것도 다 기준금리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지난달보다 줄어들었다는 거는 경제가 괜찮다는 거고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건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PPI에서 이제 이런 게 또 환율도 올라가고 달러도 그 강세가 되니까 지금 난리에서 근데 4.20을 딱 쳐줄게. CPI? 아니 그 10년짜리 미국 국채 4.20. 국채 금리. 요거 떨어지는 순간에 나스닥 급등한다. 지금 현재 4.31. 4.3대인데 지금 이게 자꾸 올라오면 우리는 그래서 나스닥 계속 빠지는 거야. 기술주는 아무래도 자금이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래서 내가 13,300 정도 이거를 중요한 마디로 우리 연합 TV에서 할 때 13,300이 6월 26일 날의 저점이야. 네. 오늘 딱 아침에 여기 딱 찍었어. 그리고 각각 주가마다가 마디가 있는데 테슬라 220불, 그 다음에 애플 170불,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400에 420불을 나가낼 것 같아. 요게 트리거가 4.1을 언제 몸통으로 깨냐. 그러면 원달러는 어디냐? 1302 아니야. 1320원. 20원? 오늘 134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국은행이 개입한 것 같아. 그리고 N달러는 142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자. 142엔, 4.2, 1320원. 이거를 몸통으로 깨는 순간에 나스닥 300포인트 올린다. 300에서 500. 요게 롱숏으로 바뀌는 시점이다. 그게 오늘 밤 같아. 오늘 밤 같아요?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게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오느냐 아닐까요? 하려고 했는데 왜 오늘 밤 같아요, 선생님? 오늘 얘네들이 하방 포지션을 한 거에 정리하는 만기. 8월 18일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뺐단 말이야. 많이 뺐어. 그러면 하방하는 애들은 이제 챙겨야지. 오늘 챙기는 날이라고. 챙겼다 또 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반등 나왔다가 다시 꺾일 때 그때 나오지. 여기서 트리거 약은 다 썼다고 봐. 빼기 위한 약은 다 다 팔았다. 썼어. 뭐 심리자의 공포 마케팅 했지 뭐. 그런데 나는 9월달 가면 왜 이제 금리 중단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저 중국 때문에. 아시안 게임은요? 저 인플레이션 못 잡고 뭐 이렇게 아니. 그럼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물가 잡힌다고 얘네들 때문에. 전 세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럼. 중국에서 소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공급이 충분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아니 잡힌다. 유가가 당장 꺾여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 중국이 디플레이션 사이클로 또 꺾여 내려갈 거고. 뭔가 부양하고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는 중국이 저렇게 지금 부동산 위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걔네들이 잡아줄 것 같아. 그거 확인하는데 2달. 2달. 지금 8월, 9월, 10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단체 관광객 그것도 크루즈 네. 온다고 하죠. 근데 100만이 떠져야 돼. 그러니까 크루즈 53척이야. 그래봤자 1,500명 계산해봐. 6, 7만이야. 그거 갖고 뭘 어디다가 9,500원에서 15,000원까지 갔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살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아니. 그거는 기대하지도 마. 아니 가격이 50% 올랐어. 10만 정도 들어오는 거고 50%가 100만 정도 들어와야지. 그런데 내가 저기 제작 거기 그 드림시티에 그 카운트 하는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 오긴 오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은 봐야겠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오히려 글로벌 텍스 프리가 더 강하잖아. 사실 뭐 중국 관련 중국만 와? 것들 딴 애들도 막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그 다음에 ZTC가 생각보다 못 가. 이거 일반 면세점, 일본 면세점. JTC? JTC. 이게 지금보다 한 5,000원에서 그러니까 5,000원 뚫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오히려 그 순환 노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중국에서 뭐 부동산 위기가 2021년에 헝다그룹 디폴트를 시작으로 2023년 7월에 완다그룹 유동성 위기 부각되고 위안양 비구에 위한 중국 국제 신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막 이런 거는 공포 마케팅에 이용되는. 아니 시스템으로 근데 실제로 안 좋은 거긴 정책적 하잖아요. 실수가 있겠지. 그런데 중국이기 때문에 안 터져. 중국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형으로 네가 희생해 쪽으로 갈 것 같아. 그리고 냅도 우리 서구적 사고로는 냅도가 안 되거든. 해결 해야 돼. 그 갖다 여기서 몰래 돈 빼고 뭐 하고 러시 일으키잖아. 냅도 하면 냅둘 수밖에 없어. 그런. 부도 났어. 그래 부도야. 그래도 해. 이게 가능한 나라가 중국이야. 말도 안 되는 시스템들이거든. 그러니까 까다해서 그냥 말 들어 발로 까는 거야. 근데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시스템은 돌아가. 대신 그거를 떠안고 하는 희생 집단군이 생겨. 근데 뭐 이미 자기 반대파들은 다 숙청해가지고 뭐 그게 잘못하면 중국의 투자, 우리나라도 될 수 있고 외국에 거기에 껴있는 투자 집단군들이 오히려 피먹을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선생님 중국에서 작년 8월 28개 주요 도시의 주택 공실률이 12%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고 하면은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건자재 뭐 이런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게 반대급부로 오히려 사우디나 네옴이 우리나라 쪽이 더 땡길 수 있는 이게 풍선 여기 누르지. 그러면 사우디에서도 저기 불안해. 저기 싸다고 생각했는데 못 주겠어. 그러면 한국이 더 낫네. 성신양의 수주 그게 그거인 것 같아. 근데 선생님
한편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 열심히 막 땡겨 와야 되잖아요. 중국 인민은행이 합리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강력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사우디 쪽에서 더 수주를 해가지고 돈을 막 다 땡겨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힘드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땡기려고 하는 게 갖다 해서 해외에 가서 수주를 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위기가 이거를 어.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할 테니까.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중국에 아는 러시아, 북한을 우리도 짱 먹자. 거기서 왜 갑자기 짱 먹는 게 나와? 군사적으로 가려고. 아 중국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군사적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그 캠프 데이비드인가? 그 대통령 별장. 데이비드. 그게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커. 그 함부로 정상도 잘 안 부르는 거야. 거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수상 불렀어.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희네들을 여기까지 데려다가 보여줬어. 그 친한 친구 집에 데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근데 근데 최상의 가오의 그 대우를 해준 거야. 옛날에는 로얄 영국의 국왕이나 대통령 주요 핵심들만 거기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비드에 초청한 과거의 역사를 봐봐. 웬만한 사람 못 갔어. 그게 간 거야. 나는 오히려 난 그게 이 보여준 것만큼 니네도 해. 돈 내놔. 70조를 뜯길 것 같아. 우리가요? 아니, 그러니까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아. 그 우리도 그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투자. 투자해갖고 공장 짓고 뭐 이런 거를 70에서 100조가 그것 때문에 휩쓸려 들어갈 것 같아. 바이든도 어쨌든 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워렌 버핏이 건설주 산 것 같아. 이게 이렇게 튄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표정이실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또 왜 여기서 나와?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 워렌 버핏 딱 보기 일본 종합상사 이것도 글로벌에서 이제 미국 국제정세 대만 문제 터지고 막 해서 일본이 커지면서 종합상사가 크해갖고 우리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2만 원대에서 저 말이 되냐 9만 원을 2달 만에 가버리니까 그건데 나중에 그거는 나는 포스코 그룹에 하우스가 붙어갖고 2차 전지 팔아먹기 위해서 대타를 끌어올린 것 같고 네. 이제 그 게임 끝났어. 이제 건설주를 왜 살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 미국 국채 열심히 사다가 왜 갑자기 또 아니 워렌 버핏이 국채와 건설을 같이 사주는 게 국가적인 아메리카니즘이야. 이분들도 그 보수적의 미국이 부러지면 내 재산이 완전 부러지는 거니까. 애국주의적인. 그러니까 내 나라도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금사하듯이 내가 솔선해 국채 삽니다. 그리고 바이든에서 모든 에너지에서 갖다 해서 그렇게 리솔링 트럼프 대통령이 하더라도 안 된 거. 요번에 인플레 감축법 뭐 이렇게 해갖고 또 펜프 데이비드 국제적 정세 상황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붕거나 블록화 되잖아. 네. 블록화가 된다는 얘기는 불 번졌는데 안 번져 세계화로. 세계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건설주 살까? 이제 그러니까 왜 건설주예요, 선생님? 앞으로 미국 건설 경기 끝내주겠다라니까 그 자국의 중심이 되는 건설사 딱 세 개를 집중적으로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연상작용으로 한번 봐. 걔네들만 해도 그지. 우리가 이게 건설주가 우리 내국 건설주 이게 아니라. 근데 뭐가 연결되나? 해양 플랜트는 연결이 돼. 그래서 이게 해양 플랜트? 삼성중공업. 근데 삼성중공업이든 삼성이든 많이 GS. 갔잖아.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소형 원전, 그 다음에 사우디야. 그래서 난 중국이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커버해라.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소형 원전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에서 중국이 덤핑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쪽이 가장 거기에 대표되는 게 현대건설. 그 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것들이 또 되지 않을까. 여기에 그냥 DLENC도 들어가. 이거는 해양 이란 쪽 중동 쪽에 DLENC 에너지가 있거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 그 매크로적인 경제 질문보다 미국 패권 전쟁성에서 미국이 때렸어 중국이 방어용으로 나는 이 문제를 쓰는 것 같아. 벽계안에서 미국 외국 애들부터 이자를 안 주고 그 다음에
내국적으로는 공산주의로 가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청년이야 농업 가라. 가서 식량 위기가 앞으로 올 테니까 가서 땅 줘서 식량 생산해. 완전히 모택동 시대로 가는 것 같잖아. 그렇죠. 저 쟤는 뭐야? 뭐 이렇게 다 죽여 뭐 이런 것처럼. 그게 청년은 근데 가라. 그게 먹힌단 말이야. 근데 또 중국이 실업률이 너무 높으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주기 위한 차원으로 그렇게 그것도 있지. 그렇지만 그게 어마무시한 그 통제 사회로 가는 거 아니야. 가라오면 가야 되니까. 그럼 까라면 까라는 스타일로 가는 거야. 자유의지가 아니니까. 그럼 거기에 충돌되는 트리거의 맥점이 딱 뭐겠니? 나는 대만 총통한 거야. 1월이야 1월. 얼마 안 남았어. 왔네요. 그때 나는 남중국해에서 충돌 터질까봐 제일 걱정이야. 근데 또 최근에 그 뉴스 보니까 북한하고 러시아였나? 뭔가 이렇게 긴밀한 그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아니 지금 그건 긴밀하게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둘이 그러니까 이름은 힘을 못 써.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 중국과 러시아. 요게 투투면은 중북러 이렇게 되면 근데 삼각체계로 삼각 연골고리를 딱 해서 연맹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건 충돌돼. 지금 또 하나 내가 가장 걱정하는 이슈가 오늘 아침에 딱 터졌더라. 미국이 그렇게 자제했던 F-16을 허용해 주기로 속보가 떴어.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이게 물론 밑에 가이드는 니네들 오는 것만 막아라. 젤렌스키가 그 짓 하겠냐?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비행기 타고 러시아 본토 공격을 가능하게 돼. 그렇게 안 하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러시아 국민이 괜찮아 하다가 본토에 만약에 폭격 터져봐. 요새는 드론 갖고만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큰 에너지가 없는데 비행기가 떠갖고 만약에 공중전 나왔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전쟁의 한상이 어떻게 돼?